헬로 썬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11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원래 오늘 오전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우리 수험피플들은 주말이 더 바쁘기도 하죠. 그래서 주말 동안 한 주 동안 부족했던 거 채우기도 하고 또 활동 같은 것들 채워야 되는 친구들은 더 바쁘게 계속 움직이기도 하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채워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대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수험피플 다이어리 수다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첫 번째 경희대학교 사례들도요. 우리 이기 3기 수험피플들 뿐만 아니라 아니 1기들은 또 왜 이렇게 그거 보고서는 막 의지를 막 다지더라고. 저도 꼭 합격해서 이 사례가 되겠어요. 막 이렇게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수험피플 다이어리 사례는요,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다빈치 전형입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새로운 카테고리가 하나 추가됐어요. 2개 추가했어요, 여러분. 우리 수험피플들이 또 이제 궁금해할 사항 중에 그거 궁금하잖아. 요거. 멘토님, 그래서 그 사람은 생기부가 몇 쪽이에요? 이거 사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글자 수 꽉꽉 채워서 써주시는 선생님 계신가 하면 또 좀 충실하게 활동을 해도 덜 채워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수험피플 중에서도 얼마만큼 양을 채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잘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편차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조만간 또 영상으로 하나 올려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글자 수를 항목별로 꽉꽉 채웠을 때 과연 몇 장이 되는가, 요거 한번 찍어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오늘 안내드릴 이 친구는요, 지역은 경상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평준 일반고예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생기부 장수는 19쪽입니다. 자, 여러분, 요것도 몇 쪽입니까? 요거 할 때 아직 우리 또 2기, 3기 수험피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고3 되면 학교에서 요거 서류 뜰 때 타입이 있어, 타입.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담임 선생님께서 띄워주시는 그런 유형인가요? 아니면은 행정실 유형인가요? 이렇게 요거 원 타입입니까? 투 타입입니까? 이거를 또 물어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선생님께서 띄워주시는 거는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내용으로 그냥 꽉 차 있어, 내용만. 근데 행정실에서 떼는 거는 여기 요 밑에 요만큼이 무슨 인증 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요만큼만 차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 양이 전체적으로 담임선생님 양보다 많아. 똑같은 생기부인데도 장수로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쪽수로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궁금하니까. 근데 저는 뭘 기준으로 하냐, 학생이 가져온 걸 기준으로 합니다. 학생이 가져온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 친구는 담임선생님 타입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뭐 행정실에서 떼온 친구 거를 새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분량을 뭐 만들어 보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온 대로 분석한 건데, 담임 선생님이 떼어주신 그것대로 했는데 이 친구는 19쪽이었습니다. 아셨죠?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표준 편차 설명드렸죠. 근데 평준 일반고인데 표준 편차가 10에서 15 정도면 상당히 내신 변별력이 좀 있는 그런 학교예요. 왜냐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표준 편차가 좀 커질수록 학생들의 변별이 크니까 내신 난이도는 그렇게 막 애들이 잘한다는데 다 몰려있다고 보긴 좀 어렵다. 근데 평준 일반고인데 표준 편차가 10에서 15 정도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내신 내기가 좀 어렵다. 애들 좀 잘하게 모여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각 과목마다 표준 편차는 뭐 똑같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편차가 요 정도였는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내신 경쟁이 좀 어려웠던 친구니까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수험피플들이 내 성적표 봐봐. 내 성적표 봤는데 이 숫자보다 내가 크다. 그래서 16 후반으로 20대까지 막 간다. 그러면 지금 보여주는 친구보다는 등급이 좀 비슷하거나 좀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학업 역량 비슷하다 볼 수 있고, 저는 더 적어요, 멘토님. 한 자릿수예요, 저희. 그러면은 등급이 조금 더 낮아도 학업 역량 비슷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으로 가봐야죠. 진로는 학년별 변화가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많이 변했어. 보면 1학년 때는 의료 분야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는 순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느끼죠. 아, 얘는 의사가 되고 싶었나 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 이제 의사나 뭐 간호사나 이렇게 의료 쪽을 생각하다가 2학년 때 약간 돌렸어요. 근데 뭘 돌렸냐면은 의학연구원인데 그 중에서도 혈액연구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내가 의료연구원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요거를 좀 구체화해서 썼어. 그런데 이 학생 특징은 뭐야? 오히려 3학년 때 가니까 아니 2학년 때는 전 혈액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혈액의 특징을 막 조사하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뒤에. 근데 3학년 때 갔더니 생명과학연구원 이렇게 썼어. 요거를 보는 순간 아마 우리 지금 1기 수험 피플들 느낄 겁니다. 아, 얘가 생명과학과 쪽으로 좀 돌려서 쓰려고 진로를 좀 넓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 우리 2기, 3기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3학년이 되면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원서 접수를. 그치? 근데 내가 사실은 2학년 때까지만 해도 A 학과만 생각해왔단 말이야. 난 이 학과를 꼭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3학년 때 원서를 쓸 때 보면 고민하게 돼. 비슷한 분야에서 A 학과랑 비슷한 일을 하지만 내신 컷이 조금 낮을 수 있는 B 학과까지도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야. 내신 컷이라든가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학교를 조금 더 높여서 쓸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을까 고민하다 보면 3학년 때 가서 학과가 좀 여러 군데를 원서를 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사실 2학년 때까지는 오히려 좀 좁혀가다가 3학년 때는 더 넓어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이 친구가 중앙대 식품공학과에 다빈치로 최종 합격을 했지만 분명히 아마 이 친구는 6개 카드 중에 식품공학만 쓰진 않았을 거다. 생명과 관련된 학과도 썼을 거다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진로가 그렇게 변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결 역시나 3년 개근입니다. 개근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느냐를 생기부 딱 첫 장에 보자마자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적사항, 학적사항 이제 다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거의 1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출결이. 그래서 개근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까지 전 돌아봤더니 너무 기재가 많아요. 멘토님 어떡하죠? 앞으로 없으시면 됩니다. 우리 2기, 3기, 고1, 고2 수험피플들 앞으로 없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줄여주셔야 돼요. 없어야 돼. 줄이는 게 아니고 없어야 돼. 지금까지 기록 많으면. 알겠죠? 질병 한두 번은 어떡하나요? 막 또 잠 못 자고 질병 한두 번은 괜찮아. 우리는 뭐 로봇가 아니잖아요. 어쩌다 아플 수도 있지. 그러나 무단 써줘야지 또. 무단 X 이렇게 알겠죠?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 궁금하잖아요. 수상한 거 가서 봅시다. 상을 얼마나 탔나. 일단은 전체 개수 요것도 궁금하죠? 이 친구는 18개를 탔어요. 사실 18개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이 탔네요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18개밖에 안 탔는데 중앙대 다빈치를 뚫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개설한 대회의 숫자 또 대회마다 상을 주는 학생의 수 다 다르기 때문에 이 18개가 이 친구가 활동했던 학교에서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를 그냥 일괄적으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상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친구는 전공 관련된 수상을 2개 했는데 하나는 총 4개인데 하나는 2개는 과학 탐구 관련한 발표 과학 뭐 주제 발표나 탐구 발표해가지고 2개를 탔고 4개는 왜 진로 관련된 활동 있잖아요. 뭐 진로 인터뷰 나갔거나 뭐 직업 탐구 이런 거 나가가지고 뭐 직업장도 가서 보고 뭐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조사해서 발표하고 요거 관련된 거를 4개를 탔어요. 그래서 전공 관련된 거 그렇게 4개를 탔고 그다음에 전공하고 딱 이제 밀접한 뭐 과학 쪽은 아니지만 하나는
정보 검색해가지고 정보 검색 대회 요거 하나를 탔었고, 그 다음에 영어랑 관련된 상을 2개를 탔고, 하나는 좀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하나를 타서, 요거 그림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나중에 이과 계열 친구들인데 나는 그림도 그린다, 뭐 시도 쓴다 이런 친구들은 나는 문이과 융합적인 인재다 뭐 이런 걸 강조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상 하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강조해서 어필한 건 아니었고, 어쨌든 그런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의미 있게 들어갔던 것은 요 전공 관련된 수상이랑 영어를 잘하는 거는 아무래도 강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인성 관련된 수상이 없었어요. 모범상, 표창장 이런 게 없어. 그래서 그런 게 없는데도 어쨌든 잘 평가가 됐는데, 그럴 경우에 내가 특별히 인성과 관련된 수상이 없다, 그런 경우에 인성 부분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생기부 기록에서 선생님들의 평가가 야, 진짜 이 친구만큼 성실한 애가 없다, 얘는 정말 열심히 한다, 뭐 수업 자세가 좋다,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친구들 뭐 상담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생기부 곳곳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쨌든 인성 수상이 좀 없더라도 인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자율활동으로 가보면은 얘는 너무 심플해. 봐봐. 1학년에 뭐 아무것도 안 했어. 2학년도 안 하고 3학년 때는 학급 에너지 관리 부장을 했습니다. 자, 학급 에너지 관리 부장, 뭐 에너지를 뭐 만들어냈나요? 그런 거 아니고, 어디 나가면 불 소등하고 여름에 에어컨 관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담당해서 한 거야. 대부분 이런 거는 우리 수험피플들도 학급별 뭐 1인 1역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담당을 하나씩은 다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실 아주 크게 뭐 어마어마한 활동을 한 거는 아니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조용조용 이렇게 활동을 했던 친구인데, 아무래도 과학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활동하고 했던 그 전공과 관련한 평가를 좀 잘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 자율활동 부분에서 제가 기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 19장이라잖아요. 19쪽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19쪽? 1학년 때 자율활동이 6줄밖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실제로 여러분 자율활동에 쓸 수 있는 글자 수 다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한글 파일로 여러분들 그 생기부에 들어가는 그 글자 크기로 그 칸 모양 안에다가 글자 수를 다 채우면 한 30줄 정도를 쓸 수 있어요. 30줄 안팎으로 쓸 수 있거든요. 꽉 채워서 쓰면. 근데 이 친구는 6줄밖에 안 써 있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요게 이제 또 양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뭐 30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뭐 만점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30줄이지만 점수는 뭐 20줄인 친구가 더 잘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더 열심히 했고, 변별력 있게 뭘 보였고, 뭐 했고, 이런 게 잘 드러나 있다면, 의미 없이 30줄 써서 뭐 체육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무슨 강연 들었습니다, 무슨 강연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다 변별되지 않는 기록들을 쓴 것보다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줄밖에 안 써준 거는 너무 분량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대학 입장에서 궁금해. 이 선생님 자체가 양을 좀 적게 써주시는 분인 건지, 아니면은 학생 자체가 학교 활동을 좀 충실하게 하나 성실하게 안 했는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항목들에서 이 학생이 성실하게 참여했나 안 했나, 이거를 검증하려고 하겠지, 계속. 이해되셨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이 친구가 눈에 띄게 자율활동 양이 좀 많이 부족했고,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은 좀 괜찮긴 했어요. 그래도 다른 학교에서 막 30줄 꽉꽉 채워주는 것만큼 그렇게 채워주시지는 않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멘토님 도대체 뭐 인성도 없고 임원, 그 흔한 임원 한 번 안 하고 뭐 자율활동도 그냥 좀 빈약하다고 그러고, 도대체 뭘로 점수를 받았을까요? 이 친구는 일단은 동아리 활동을
3년 동안 생명과학 관련 동아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대표적인 1학년 때는 뭐 쉬운 실험 있잖아요. 여러분 뭐 DNA 뭐 실험, 추출 실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간단한 실험들부터 해서 3학년 때까지 좀 깊이를 더해가면서 실험을 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과학 실험한 걸 가지고 과학 실험 부스 봉사를 3년간 꾸준히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게 뭐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지역의 학생들 대상으로도 또 부스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이 일단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창체 동아리, 상설 동아리 그렇게 과학 동아리 하나 들어가면서 나머지 2년간은 또 과학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친구가 부장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개설을 한 거지. 그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2학년, 3학년 때. 1학년 때는 이제 잘 몰랐다가 2학년, 3학년 때 요거를 딱 개설을 해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페임랩 하거나 세미나 열어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 하나씩 주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원 뭐 5명이다. 그러면은 이번 발표 때는 누가 뭐 조사해가지고 너가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토론하고, 또 뭐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이 전공에도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탐구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세미나 활동하는 요 부분이 조금 깊이 있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해 정도는 요 친구가 수학 동아리를 또 한 번을 했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을 한 거 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수상, 뭐 동아리 산출물 대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원래 실험 동아리 자체가 정말 바쁘게 여러 실험 하려면은 정말 1년이 바쁘잖아요. 다양한 실험들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과학 부수 봉사활동이 이제 메인으로 자기 개인 외부 봉사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교내 봉사 환경정화라든가 이 친구도 멘토링 활동 요거 같이 들어갔고, 특별한 봉사 수상은 이제 없지만, 우리 인성 수상이 없기 때문에 없지만, 총 시간을 또 따져보면 1학년 때 좀 적은 편이죠. 23시간, 2학년 65시간, 3학년 때는 45시간으로 최대한 버리지 않고 45시간 정도면은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채워졌고, 이 시간은 여러분 개인 봉사 시간만 들어있는 거 아니고요. 총 시간이에요. 환경 정화한 거랑 개인 활동한 거랑 다 섞인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110시간, 한 130시간 정도 했네요. 전체 3년 동안 해가지고. 근데도 학년별로 쪼개니까 그렇게 뭐 많은 느낌은 안 들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강조드릴 것은, 자, 우리 이제 특히나 2학년 2기 수험 피플들 3학년 봉사활동도 버리시면 안 된다. 3학년 때도 기본 정도 시간은 좀 채워서 봉사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또 봉사활동이 아주 밀접하게 접목되는 뭐 좀 의료 쪽이라든가 복지 쪽이라든가 뭐 교육 쪽이라든가 봉사활동의 의미가 좀 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봉사활동가는 약간 봉사활동의 비중이 조금 적을 수 있는 전공이다. 이 친구 이제 식품공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에 내가 3학년 때 성적 올리고 뭐 추가적인 활동해야 되느라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봉사활동 시간은 좀 줄이시긴 해야 돼요. 막 그렇다고 토탈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너무 시간을 뭐 매주 간다던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야 된다.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진로 활동 부분에서 학과 탐색 관련된, 진로 탐색 관련된 보고서를 한 번만 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그런,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뭐 정리하고 어떤 분야 연구하는 거고 미래의 뭐 전망이 어떻다. 그런 류의 보고서를 써서 하나가 기록이 됐던 그런 사례고요. 그 다음에 또 내신이 궁금하죠. 내신은 이 친구는 보면은 생각보다 내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과 친구니까 국영수 과 점수로 할게요. 1학년 때 2.3, 2학년 때 좀 떨어지고 3학년 때 계속 떨어져. 2학년 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V자 모양으로 되고 있죠. 2.3에서부터 2.3 시작해서 2.8, 3.4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2.1로 마무리하는 요런 이제 형태의 V자 모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상승한 곡선으로 판단이 되고, 뭐가 궁금하겠어? 아, 너는 왜 계속 여기서 하락을 했냐?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여기서 반등하게 됐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험피플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내가 지금 하락 중이다.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3학년 한 학기 남은 거를 포기하시면 안 되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계기를 만드시고 그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제가요 목표가 좀 불명확했었는데 2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진짜 이과에 오고 싶고 이대학 오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뭔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응? 입사관들이 봤을 때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자고 하지만 막상 입학사정관님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코웃음 치면서 저희 절대 안 웁니다. 입사관들을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자소서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좀 진정성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까지 최선 다하시고요. 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자기 실력을 올리실 수 있게 정말 그 시간을 채워가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 친구 봐봐요. 이 친구도 이 쭉 떨어지는 기간 동안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 특히나 2학년 2학기로 치달으면 선택 과목 뭐 선택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또 이제 막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열심히 할 시즌인데,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질 때 포기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아니구나, 얘는 여름방학 때부터구나. 여름방학 때부터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3학년 1학기를 높게 찍었던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비주요 과목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사회랑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 거의 한 4등급에 수렴하는 그런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신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1, 여기 와서는 1, 2를 찍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체육, 음악, 미술도 A랑 B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부특기, 세특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과는 또 내신도 잘 나오고 하니까 또 충실하게 기재가 됐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 성실성, 뭐 친구 멘토링 열심히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주 변별력 있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갔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평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뭐 집중을 잘한다, 뭐 가장 많은 뭐 발표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과제물 같은 것도 뭐 가장 성실하게 낸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뭐 요런 류의 키워드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 대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좀 충실히 참여했는데 방과후 프로그램이 좀 심화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학교가. 그래서 방과후 시간에 생명과학 연구반이랑 미래의 과학이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거를 주제 연구하는 게 다른 오히려 막 동아리나 세특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생명과학 연구한 거랑 미래의 과학 주제 연구한 게 좀 의미 있는 보고서처럼 의미 있는 연구 활동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면은 오히려 여기 진로 활동에서의 개인 보고서는 좀 적은 편이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넣어주셔서 이게 매력 있게 평가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렇다면 우리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어떤가? 여러분 세특 보세요. 방과후 프로그램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사실 선생님들께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시느냐 이것도 되게 관건이에요. 그냥 부족한 학업을 채우는 것처럼 보충 수업 같은 그런 수업을 개설해 주시면 사실 뭐 어떠한 수학 수강함 몇 시간 어차피 그것만 들어가긴 하지만 수강함 몇 시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좀 매력 있게 좀 평가되기가 어렵고, 같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뭐 주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주제 연구랑 몇 시간 뭐 몇 명 이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학생들이 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활동한 그런 매력 있는 기록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
우리 수험피플들은 우리 학교 방과 프로그램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지, 만약에 조금 깊이가 좀 얕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께 좀 건의도 한번 드리고 해보세요.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건의도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가능하면 학교 프로그램 내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새로 들어왔어요. 모의고사. 어제 그 설명에서는 요 모의고사 또 등급을 설명 안 해줘가지고 또 궁금해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어서, 요 친구는 제가 수시 끝나고 정시까지는 다 뭐 정시 성적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시를 지원한 친구 중에 정시를 아예 수능 안 본 친구도 있고 정시 아예 준비 안 했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없고, 이제 상담을 할 때 6월 모평 이제 점수를 알고 있다면 상담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좀 알려드리는데, 이 친구는 한 평균 4등급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정시 쪽보다는 수시 쪽에 올인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카테고리에 넣어놓긴 했는데요. 요거는 정보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뒤에 가면서. 왜냐면 그 완전 수시러들의 경우엔 저는 최저도 안 맞춰요 하면서 아예 응시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또 드릴 정보가 없기는 해요. 어쨌든 제가 학생마다 그 사례별로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 친구는 한 평균 4등급 정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수시에 비중을 두고 준비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전체 몇 권 읽었냐, 이게 일단 제일 궁금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이 친구가 1학년 때 12권, 2학년 때 11권, 3학년 때 6권.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편은 아니다. 정말 책 많이 넣는 친구들은 한 학년에도 20권, 30권씩을 넣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1학년 2학기 12권, 2학년 2학기 11권, 3학년 6권이니까 3학년 때도 독서의 양을 줄이진 않고 그대로 자기 패턴대로 해나간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 와중에 이 친구는 거의 책이 전공 관련된 책이 좀 많죠. 그때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된 책들. 수준은 이제 중수준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그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책들이 있죠. 뭐 교과서, 뭐 화학, 뭐 생명과학으로 알아본 고등학생을 위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역사 속 뭐 이런 거 그렇게 좀 재미있게 학생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류의 책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주 막 변별력 있게 뭐 이런 것까지도 읽었어? 라는 것까지는 들어있진 않았고, 어떤 그런 류의 기본적인 책들이었고, 그 다음에 교과 독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이 아니라 중하로 넣은 이유는 뭐냐면, 교과목이 좀 고르지가 않았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공 관련된 거랑 전공 분야 아니면은 공통만 거의 채워가지고, 사실 다른 예를 들어서 국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데는 독서가 거의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교과에 일단 들어간 책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과목이 고르게 다 분포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전공 같은 경우에는 대신 소설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공통에.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6권 어쨌든 다 이제 전공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뭐 식품공학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많이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에도 뭐 성실성, 노력, 긍정적 태도, 왜 중이라고 써드렸냐면 앞에서 나온 그 학생의 전체적인 기록 외에 더 뭐 추가적으로 이 학생의 뭐 특성을 막 살펴볼 만한 그런 게 더 들어있다기보다 앞에서 드러났던 그런 성실성이라든가 뭐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총 집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평가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중이라고 평가를 드렸고요. 대신 이 친구가 이제 개인 연구로 들어간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2학년 때 혈액의 종류랑 질병 조사 보고서 요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2학년 때가 왜 진로가 의학 혈액연구원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혈액의 종류,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이런 것들을 조사 보고에서 하나 낸 게 있었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텃밭 가꾸기 활동을
했어요. 이게 텃밭가꾸기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자소서 소재로도 썼는데 관찰해서 실험한 거야. 그래서 영양분을 뭘로 주냐 이걸 변인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시중에 뭐 있는 영양제도 줘보고 그 다음에 잔반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해보고 해서 텃밭을 가꾸되 관찰 실험처럼 그렇게 진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좀 장기 기간을 가지고 3학년 때. 그래서 그거를 자소서의 2번 소재로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과학탐구 발표 대회에 나갔던 거를 2개를 이번에 메인 소재로 썼고요. 이 1번에 또 우리 1번에다가 무슨 과목 썼나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생명과학학습한 거 썼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실험한 거. 뭐 주로 그런 흐름이었겠죠. 생명과학에서 뭐가 궁금해서도 막 공부하다가 그것을 뭐 실험으로 직접 해봄으로써 뭐 더 깊이 있게 뭐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에 과학 부스 아까 봉사했던 거 그거 썼었고 그다음에 4번에 이 친구가 생명과학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식품공학과를 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진로 지원 동기 요거를 쓸 때 이제 미래의 식품 아까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여기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 하면서 미래의 과학 주제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어. 이때 같이 썼던 게 이제 미래의 식품, 뭐 GMO 식품이라든가 식품의 뭐 새로운 재료, 뭐 곤충을 이용한 그런 식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사했던, 연구를 했던 그 사례를 가지고 4번에다 쓰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뭐 그런 연장을 위해서 이 식품 공학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의지를 쓸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지금 수험필들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도 자본문항에 지원자의 그 환경이 나에게 미친 영향 그거가 들어있었어요. 문장에.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 자체가 아주 막 이렇게 도심 지역에 있는 건 아니었어서 그런 데서 내가 더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 생명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하게 됐다. 이런 내용까지 써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재시험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재시험은 없었고 서류 확인으로 지원 동기 물어봐야 되겠죠. 왜 생명과학이라고 하면서 식품공학 왔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의 진로계획 학업계획 뭐냐 물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한 거랑 실험 내용한 메인으로 썼던 활동에 대한 질문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실 아주 막 특별한 뭐 진짜 막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빈치 전형이다 보니까 학교 생활 이제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자신을 좀 요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요 부분을 좀 보완해가지고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었던 것도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공 분야가 막상 가보면 우리 항상 탐구형 인재랑 다빈치형 인재랑 어떤 전형 쓸까 좀 고민도 하지만 이 친구가 사실 일반 고등학교에서 탐구형을 쓰기에는 내신이 좀 불리한 편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이과래도 지금 평균 내보면 한 2점 중반 될 것 같은데 왜 다빈치를 썼지? 이런 생각할 텐데 막상 이 친구가 탐구형으로 들어가기에는 뭔가 아주 깊이 있게 뭘 연구한 그런 사례는 또 없는 거야. 왜냐면 이 미래과학 주제 연구했거나 뭐 활동했던 텃밭 가꾸기 하고 했던 것들도 아주 더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갔다기보다 실제로 일반적인 실험 상황 변인들을 주고 오랫동안 관찰해서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참여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리더십이, 이거 빼먹고 갈 뻔했다. 리더십 부분이 없잖아, 이 친구가. 임원도 없고, 인성 관련 부분이 없었는데, 리더십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아까 어디지? 동아리 활동 있죠. 동아리에서 얘가 부장을 했잖아. 응? 에이, 그것도 빼먹고 말뻔해. 그래서 여기 있잖아. 부장. 2년간 동아리 부장을 하면서, 그 자율동아리다 보니까 어떤 실험을 할지를 다 기획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네 그 동아리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기획을 다 할 때마다 기획서 같은 걸 쫙 써가지고 올리고 뭐 준비해라는 거 이 부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동아리 거기다가 리더십의 활동이 좀 잘 보이게끔 써주신 게 아마도 다른 임원이나 아니면 학생의 활동이나 이런 인성상도 없이 그런에도 불구하고 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2기, 3기 수험생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야? 아, 반장, 부반장 한다고 무조건 리더십 점수를 받는 건 아니구나. 반장, 부반장 반마다 다 있잖아요. 그쵸? 동아리 부장도 동아리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자리 했다라고 해서 리더십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친구도 그 실험을 거의 매주 뭐 2주에 한 번씩 진행할 때마다 기획서를 다 짜가지고 애들 뭐 누구누구 이렇게 그 역할을 나눠가지고 아예 보고서를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중요하다. 역할의 중요도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친구의 합격 사례로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합격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2기, 3기 수험피플들 중에서 중앙대학교 혹은 다른 대학이더라도 식품공학과 진로를 꿈꾸는 우리 수험피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